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그리고 영상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운전면허 갱신을 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왕복 1시간 반 걸려서 갔다 왔는데 진짜 제가 날짜를 오늘 두 번인가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헷갈려가지고 가서 체크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갔다 오는 길에 오늘 날씨도 그렇고 지금 비 오거든요. 아마 내일부터 날씨가 좀 추워진대요. 그래서 만둣국이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만두가 다 떨어지고 그래서 마트에 들려서 만두 사가지고 만두국도 끓여 먹고 이렇게 카메라 켜고 앉았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댓글을 봤는데 아마 저보다 연배가 조금 어리시거나 아니면 저하고 비슷하거나 그러신 분 같아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신가 봐요. 아마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구독자 연령을 보면 저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조금 많으시거나 그런 여자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언니죠, 언니. 그리고 그렇게 젊은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제 영상 보시고 젊은 분들 계시면 저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게 엄청 어,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운도 좋았고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고 이래서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많이 조금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20대 얘기를 조금 할까 싶어서요. 저는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 대학교. 대학교는 흔히 말하는 지잡대를 나왔어요. 요즘에 뭐 지잡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별로 이름 없는 대학 알겠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가서 그 등본을 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등본을 떴는데 그 압구정 동사무소인가? 신사동 동사무소를 갔어요. 근데 그분이 학교 어디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학교를 얘기를 하는데 조금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제 학교를 뭐 창피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서울에 워낙 좋은 학교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 학교 이름 들으면 아마 그런 학교도 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어떻게 4학년 때 그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 때 엄청 학교를 일찍 갔어요. 그래서 일찍 가고 그래서 그 교수님이 되게 저를 성실하게 보셔가지고 취직자지를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IMF도 있고 제가 국어학번이거든요. 그래서 IMF도 있고 뭐 아무튼 경기가 엄청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회사에 인턴을 뽑으면 60만 원씩 3개월인가 6개월인가를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그걸로 취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너무 거기랑 그 분야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거 아세요? 진짜 모르는 거. 진짜 모르는 거. 이걸 가르쳐 주면 이해를 하고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장실을 가서 막 울고 막 그랬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음, 그래도 막 1년은 견뎠어요. 그 회사에서. 왜냐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60만 원 받다가 그 인턴인가 끝나고 나서 조금 올려주신 걸로 기억은 해요. 그래도 뭐 100만 원 안 됐겠죠.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녔죠.
다니다가 어느 날 그 제 책상 있는 데가 바로 앞에가 이제 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창에 가로수가 딱 보이는데 그 가로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무가 바뀌잖아요. 겨울에는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봄에는 잎이 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걸 1년 정도 보고 있으니까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 그 일본 유학을 그러니까 일본 유학이 아니라 어학연수를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일한 곳이 중앙동이었거든요. 부산 중앙동. 거기 일본 영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사관 뒤에 일본 유학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대충 얼마 들고 뭐 어떻게 되고 이걸 알아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를 조금 해가지고 일본 어학연수를 가요.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영어하고 학교에 또 외국어 하나씩 배우잖아요. 1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또 대학교 때는 새벽에 1어 학원을 한 몇 년을 다녔죠. 그래서 일본 갈 때 그 어드밴스 반, 제일 높은 반에까지 공부를 했었죠. 하고 나서 일본 어학연수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3개월 기숙사비 내고 6개월 학비 내고 그리고 나서 300만 원인가를 들고 갔어요. 부모님 하나도 안 도와주셨고요. 심지어 그때 그 비자 받는데 잔고증명서 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진짜 돈이 없었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해주기 싫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그 잔고증명서를 못 만들 정도로 상황이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일본에 갔죠. 일본 도쿄, 동경 학교는 그 어학원은 아오야마에 있었고 어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년짜리 어학연수를 가요. 그 시중에는 이제 제가 300만 원 있고 제가 생각한 게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자 가서 아르바이트 왜냐면 이제 말이 조금 제 생각에는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가서 한 달 학교도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상황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력서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력서를 막 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이게 제 딴에는 일어를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 보기에는 뭐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당연히 취직이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를 잡기가 어렵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신오쿠부라고 한인 동네가 있어요. 거기 그 잡 소개를 그러니까 직업 소개를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거기서 저한테 이렇게 뭐라 하지 마사지샵 있잖아요. 거기를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라면 싫어하는 거예요. 뭐 돈도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싫다고 나는 뭐 식당이나 이런데 그 식당 이런 데서 일할 거라고.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그 스시집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그 스시집에 다 일하는 사람들이 다 유학생이었어요. 그 한 명 하세가와 아줌마였나? 그 아줌마 이제 그 아줌마가 이렇게 계산하시고 이제 이런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저 비슷한 이런 분이셨고 그 다음에 왕짱이라고 이제 중국에 그 중국 대학원생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 언니 이제 유학생 있었고 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족에 한 명 이렇게 있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긴자에도 하나가 있었고 제가 있었는 데는 고탄다요 고탄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고탄다가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기억해요. 고탄다 니시구치. 그러니까 서쪽 그 지하철 나오면 거기 그 스시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합니다.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학교 마치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나중에 이제 6개월 뒤에 학비하고 나중에 또 기숙사비를 내야 되니까 나중에 학비를 못 내겠는 거예요. 기숙사비를 또 내야 되니까. 그러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나를 더 구합니다. 그 제가 살았던 데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보라색 지하철선이었어요. 보라색. 거기 이제 그 산 데는 이제 기숙사예요. 기숙사. 예전에 무슨 회사 기숙사 같은 데였는데 그거를 이제 개인이 사가지고 유학생들 이런 데서 이런 애들한테 이제 기숙사처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 안에 화장실 없어요. 화장실 없고 딱 들어가면 방 하나잖아요. 그러면 침대, 책상, 옷장 하나 끝 읽은 거예요. 중간에 냉장고 있고 냉장고에 텔레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거기 근데 동네 안에 이상하게 그 기숙사가 있었어요. 건물도 되게 컸어요. 그리고 이제 주방은 1층에 있고 화장실은 이제 공용, 이제 샤워장도 공용 이렇게 있었던 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게 지금 생각으로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워낙 오래돼가지고 아마 제가 2000년에 갔었나?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 한 개로는 이 학비랑 기숙사비를 못 내니까 일본은 동네 지하철 내리면 항상 그렇게 작은 동네가 아니면 에키마에 무슨 뭐 맥도날드 이래가지고 맥도날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지원을 해요. 또 아르바이트를. 근데 어떻게 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제 돈 계산 이런 거 안 해도 뒤에서 햄버거 만들면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 점장님이 저한테 이제 계산을 하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깜짝 놀랐던 게 거기가 그, 그 저는 한국에서는 맥도날드 뭐 그런 데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보통 학교 다닐 때 공장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거 부산에 장림이라는 데 가면 공장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장림에 제가 일했던 공장이 해표 식용유 공장, 그 다음에 피조개 공장, 그런 아무튼 방학 때 공장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공장이 돈을 뭐 커피숍 이런 데보다 많이 주니까 이제 아무튼 공장 위주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서비스 이런 데서는 아르바이트는 처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이제 너는 이제 그 계산을 하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배운 게 매뉴얼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트레이닝도 너무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매뉴얼 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사람을 뽑으면 뭐 이거 이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거 하고 나면 체크 해가지고 그게 다 되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나중에 제가 이 가게를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됐고 아무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저 같은 외국인을 뽑아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앞에 계산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했어요, 결국은.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틈새 시장을 노린 게 오픈은 새벽
아마 그때 거기 맥도날드가 6시인가 5시에 문을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애들이 많이 없잖아요. 제가 학교가 10시인가 11시인가 아마 10시에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5시부터 9시까지인가? 그리고 이제 주말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맥도날드 가서 새벽에 일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가고 학교를 마치면 스시집부터 가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러. 그렇게 한 제 생각에 한 6개월 넘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걸 하고 나니까 이제 학비를 6개월치는 냈으니까 6개월치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학비가 6개월 딱 끝나고 내는 게 아니라 6개월 전에 학비를 내라고 하잖아요. 아, 시간이 너무 15분이네. 근데 조금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6개월 전에 돈을 내라고 하니까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거기 제 스시집에서 일하는 조선족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한테 얘기를 하니까 돈을 선뜻 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돈이 꽤 됐어요. 몇만 원 정도 됐으니까. 근데 걔가 그 돈을 선뜻 빌려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 당연히 갚았죠. 근데 또 운이 되게 좋았던 게 거기 감옥 어떤 선생님이 그 학교에 총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를 또 되게 잘 봐가지고 저보고 이 학교 마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를 소개를 시켜줄 테니까 그 유학원하고 그러니까 그 어학원하고 연계된 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자기들이 장학금을 줄 테니까 근데 그 전에 또 근데 그 총무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를 장학금을 주는 이런 데 연결을 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장학금을 받았어요. 제 생각에 그때 돈으로 5만 원인가 6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1월 달부터 뭐 12월 달까지 이렇게 텀이 있으면 제가 중간에 그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 중간에 그 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장학금을 받은 게 4월이면 1, 2, 3월 거도 그냥 현금으로 다 저 통장에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나중에 끝에 저한테 학교를 진학을 할 생각이 없겠냐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장학금 준다고. 그래서 집에 전화하니까 집에서 근데 이제 입학금은 내야 됐어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한 100만 원 넘었겠죠. 그래서 집에 전화하니까 돈 없다고 못 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되게 슬펐죠. 그리고 그 학기가 뭐 12월부터 1월부터 12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잘은 기억 안 나요. 근데 뭐 8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7월 달에 마치고 뭐 이런 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1년을 다 마치고 나니까 그 뒤에 남은 장학금은 다른 사람한테 또 양도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중간에 받았고 제가 그 해 끝까지 못 맞추니까 아무튼 그걸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사인도 하고 이런 기억도 나거든요. 아무튼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솔직히 그 스시집에서 이렇게 방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스시집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겨울인가 이런데 거기 이제 코스 같은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뭐 코스가 엄청 양이 많았어요. 그래서 끝에 그 스시가 12피스짜리인가 뭐 10개짜리인가가 나오는데 손님들이 나중에 그게 배가 부르니까 그거는 오롯이 다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에 맨 끝에 구석에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한국 그 언니가
먹으라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님들 남은 거를 깨끗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렇게 밥 지저분하게 안 먹는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먹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건이가 괜찮다면서 자기가 망 봐줄 테니까 빨리 먹으라고. 아무튼 그렇게까지 살아봤어요. 이거는 저 인생의 20대 제가 아마 20대 학교 졸업하고 1년 있다가 1년 회사 다니고 그렇게 갔으니까 제 생각에 26인가 25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이 남긴 밥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이렇게 그 산 같은 거 닦는데 거기 이제 락스를 넣으니까 그런 걸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손도 막 습진 다 생기고 그리고 집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콜렉트 컬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 집에서도 전화 안 받았어요. 돈 든다고. 그러니까 컬렉트 컬은 수신자 부담. 그래서 집에 한 번씩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1년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무사히 그해 12월 첫째 주에 일본어 능력 시험 있거든요. 거기서 무사히 1급을 땄죠. 그게 제 20대에 제가 경험했던 가장 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제 인생을 바꾸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학교를 좋은 데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경기가 좋아서 뭐 취직 자리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이 근데 저희 부모님이 되게 성실하세요. 그 성실한 거는 제가 많이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도움 받은 것도 없고요. 근데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저를 대학교까지 졸업을 시켜주셨고요. 물론 저도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 항상 방학 되면 빨리 돈 벌러 가야지 학비 반은 보태야지 항상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어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일본 유학이나 지금도 그렇고 외국에서 그렇게 혼자 살잖아요. 그러면 생활이 되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혼자 살면 혼자 뭐 혼술을 한다든지 뭐 담배를 배운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도 혼술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해요. 왜냐면 제 자신을 너무 우울하게 만들면 그것 또한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이렇게 물어봐요. 야, 내 얼굴 괜찮아? 내 얼굴 안 찌들었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제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그러니까 혹시 제 얼굴에 그게 묻어 있을까 봐 엄청 신경 써요. 그러니까 친구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친구한테 니는 내 생각할 때 내가 긍정적인 것 같나 부정적인 것 같나 이렇게 물어봐요. 니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뭐 다르게 생각하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진짜 힘들어도 나는 항상 잘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그렇게 잘 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물론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경험이 많으시고 그러실 테지만 혹시 저보다 어리시거나 뭔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가 목표가 있으면 그냥 꿋꿋이
나가게 되면 주위에 도와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왜냐면 제가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걸 보면 누군가는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20대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 아침에 댓글 남겨주신 분, 제가 댓글을 써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조언을 그렇게 해드리기가 되게 그렇더라고요.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댓글을 안 남겼는데, 혹시 그분 영상 보시고 계신다면 용기 내시고요. 아무튼 너무 제가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용기 내시고 뭐든지 그냥 끝까지 하시다 보면 좋아질 거예요.